한태성 씨는 늘 습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는 정확히 7시쯤 집에 돌아와서 아내 혜린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10월의 추운 저녁,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은 여느 때처럼 조용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혜린의 모습도 익숙했지만 그녀의 손에 쥔 핸드폰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태성은 코트를 벗으며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일 어땠어? 저녁 뭐 먹을까? 하지만 혜린은 고개도 들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가에 살짝 걸린 미소가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태성이 들어오면 바로 일어나 안아주거나 적어도 웃으며 인사할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태성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살짝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미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비밀스러운 미소였어요. 태성은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었어요. 혜린아, 뭐 봐? 재미있는 거 있어? 혜린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지만 그 동작이 너무 빨랐어요. 아, 그냥 친구랑 카톡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고 눈은 태성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그 대답은 준비된 듯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평소 혜리는 친구 얘기를 하면 웃으며 자세히 설명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날 저녁은 평소처럼 밥을 먹었지만 태성은 입맛이 없었어요. 혜리는 여전히 핸드폰을 곁에 두고 밥을 먹으면서도 가끔 화면을 힐끔거렸습니다. 태성은 포크를 내려놓고 물었어요. 요즘 친구들이랑 자주 연락하나 봐? 무슨 일 있었어? 혜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옛날 동창이랑 얘기 중이야. 별로 안 중요한데.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어요. 태성은 그걸 느끼고 속으로 불편함을 삼켰습니다. 왜 이렇게 핸드폰에 집착할까?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다음 날 아침 태성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그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혜리는 여전히 침대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태성이 출근할 때 키스하며 배웅해주는데 그날은 핸드폰에 빠져서 잘 다녀와라고만 했어요. 태성은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지만 혜리는 이미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태성은 그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 미소가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에 돌아오니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혜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쥐고 화면을 보며 키득키득 웃고 있었어요. 태성은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갔어요. 오늘도 친구랑? 혜린이 깜짝 놀라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응. 왜?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태성은 그 동작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핸드폰을 숨기듯 뒤집을까? 평소에는 공유하던 걸 왜 이제는 피할까? 그 주 내내 이런 일이 이어졌습니다. 혜리는 식사 중에도 TV를 보는 중에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핸드폰을 놓지 않았어요. 태성은 한번 슬쩍 보려 했지만 혜린이 재빨리 화면을 껐어요. 뭐해? 프라이버시 지켜줘. 그녀의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태성은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갔어요. 정말 친구일까? 왜 이렇게 비밀스러워? 어느 토요일 오후 태성은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혜리는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을 소파에 두고 갔습니다. 태성은 망설였지만 결국 손을 뻗었어요. 화면을 켜보니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어요. 오빠, 오늘 재미있었어? 라는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태성은 그걸 보고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오빠? 혜린의 친구 중에 남자는 없었는데. 혜린이 돌아오자 태성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혜린의 숨소리를 들으며 태성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태성은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와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너네 부부는 핸드폰 비밀번호 공유해? 동료가 웃으며 당연하지. 왜 숨길 게 있나? 라고 하자 태성은 더 불안해졌어요. 집에 돌아오니 혜리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아줬지만 핸드폰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쥐어 있었어요. 태성은 물었어요. 혜린아, 요즘 왜 그렇게 핸드폰만 봐? 나랑 얘기 좀 해. 혜린이 눈을 피하며 피곤해서 그래. 미안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대답은 태성을 납득시키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태성은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거리를 걸으며 혜린의 변화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5년 차,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는데 이제는 그녀의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혜린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핸드폰은 베개 옆에 놓여 있었어요. 태성은 그걸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의심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태성은 혜린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퇴근 후에도 외출이 잦아졌어요. 쇼핑 갈게라고 하며 나가서 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태성은 한번 따라가 볼까 생각했지만 아직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대신 집에서 기다리며 그녀의 핸드폰 알림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매번 알림이 울릴 때마다 혜린의 얼굴이 밝아지는 걸 보니 태성은 속이 타들어갔어요. 어느 날 저녁 태성은 참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혜린아, 솔직히 말해. 그 핸드폰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봐? 혜린이 화를 내며 의심하는 거야. 난 아무 일도 없어. 라고 소리쳤어요. 태성은 그 반응을 보고 더 확신이 생겼어요. 그녀의 눈에 스친 당황함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말없이 등을 돌리고 잤어요. 태성은 천장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불편함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후로 태성은 매일 아침 혜린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화장이 더 짙어지고 옷차림이 세련되어졌어요. 오늘 회사에서 미팅 있어라고 하며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태성은 가슴이 아팠어요. 의심은 이제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진짜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정말 바람피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태성은 여전히 그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매일 출근길에 혜린의 차를 빌려 타곤 했습니다. 그날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태성은 신호등에서 멈춰 섰어요. 무심코 시선을 돌리다 보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콘솔 박스에 작은 흰 종이가 접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혜린은 그런 곳에 영수증이나 메모를 넣어두곤 했지만 이번 건 유독 눈에 띄었어요. 태성은 망설이지 않고 손을 뻗어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검은 펜으로 쓴 글씨가 드러났어요. 무인 호텔, 일시간 이용이라고 적혀 있었고 아래에 날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수요일. 혜린이 머리가 아파서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겠어라고 하며 출근하지 않았던 그날이었어요.
태성은 그 종이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혜리는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태성은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걱정했었죠. 그런데 이게 뭐야? 무인 호텔? 태성은 종이를 다시 접어 원래 자리에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쯤 머릿속이 온통 그 날짜로 가득 찼어요. 혜린이 정말 집에 있었을까? 아니, 그녀는 어디에 있었던 거지? 저녁에 집에 들어서니 혜린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태성은 코트를 벗으며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혜린아, 요즘 낮에 자주 나가? 혜린이 칼을 내려놓고 돌아보며 웃었어요. 응, 운동 좀 하려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왜? 그녀의 눈빛은 맑았고 미소는 자연스러웠어요. 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태연해. 마치 준비된 대답처럼.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래? 건강 챙기는 건 좋지라고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밥은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혜리는 평소처럼 수다를 떨었지만 태성은 대답만 건성으로 하며 그녀의 얼굴을 관찰했어요. 웃을 때 입가에 생기는 주름, 눈을 피하는 순간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그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혜린이 화장을 하며 말했어요. 오늘 친구 생일 파티 가야 해. 저녁 늦게 올게. 태성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재미있게 다녀와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녀가 집을 나서자마자 태성은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혜린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할 때가 됐어요. 평소 태성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이런 짓은 안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블랙박스를 연결하고 날짜를 검색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화면이 켜지자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 혜린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 출근 복장도 아니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고 곧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태성은 영상을 빨리 감아가며 지켜봤어요. 차가 익숙하지 않은 길로 들어서고 결국 어떤 건물 앞에 멈췄어요. 무인 호텔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혜린이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태성은 숨이 막혔어요. 영상을 멈추고 그 장면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기대에 차 보였어요. 1시간 후 그녀가 다시 차로 돌아오는 장면. 머리를 헝클어진 채로 옷매무새를 고치며 태성은 그 영상을 지우고 싶었지만 더 확인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오늘 토요일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혜린이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 도로를 달리다 보니 중간에 멈춰서는 장면이 나왔어요. 조수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 타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였어요. 뒷모습만 보이지만 그 체격, 어깨선, 머리를 뒤로 젖히는 버릇. 태성은 그걸 보고 몸이 굳었어요. 아니, 이게 중얼거리며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옆 얼굴이 살짝 드러났어요. 바로 오창민이었어요. 태성의 가장 가까운 친구, 함께 산에 오르고 술을 마시던 그 창민. 태성은 핸드폰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다른 친구, 관찰력이 좋은 민준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람 누구 같아? 블랙박스에 찍힌 거야. 민준의 답이 바로 왔어요. 야, 이거 창민 아냐? 너랑 산악회 가는 그 녀석. 왜?
태성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추억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창민이 최근에 태성 집에 자주 들른 적, 혜린과 웃으며 대화하던 모습, 그리고 창민이 요즘 바빠서 산 못 가라고 했던 말.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친구와 아내가. 태성은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저녁에 혜린이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며 피곤해 죽겠어. 파티 재미있었어 라고 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태성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그녀를 봤어요. 오늘 누구랑 갔어? 혜린이 가방을 내려놓고 친구들. 왜? 라고 했어요. 태성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창민도 갔어? 혜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창민? 왜 그 애가 거기 가? 너 뭐 이상한 소리 해?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태성은 블랙박스 사진을 핸드폰에 띄워 그녀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오늘 차에 탄 사람. 혜린이 사진을 보더니 핸드폰을 빼서 들었어요. 이게 왜? 그냥 친구야. 태워준 것뿐이야. 태성은 소리를 높였어요. 친구? 창민이 왜 내 차에 타? 그리고 그 무인 호텔 영수증은? 혜린의 눈이 커졌어요. 너 내 차 뒤졌어? 프라이버시 침해잖아. 그녀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태성은 따라가며 솔직히 말해. 둘이 무슨 사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혜린이 문을 쾅 닫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의심병이야. 라고 했어요.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태성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어요. 다음 날 아침 태성은 일찍 일어나 커피를 타며 혜린을 기다렸어요. 그녀가 나오자마자 다시 물었어요. 어제 그 일 제대로 설명해. 혜린이 한숨을 쉬며 창민이 우연히 만나서 태워준 거야. 호텔? 그건 친구랑 갔어. 믿지 않으면 말하라고 했어요. 태성은 그 대답을 듣고 더 절망했습니다. 너무 억지스러웠어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피하고 있었고 손은 불안하게 꼬고 있었어요. 태성은 출근하며 창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보며 태성은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 주중에 태성은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혜린의 핸드폰 알림을 몰래 듣고 그녀가 나갈 때마다 시간을 체크했어요. 한 번은 혜린이 쇼핑 간다라고 나간 후 태성은 회사에서 일찍 나와 그녀를 따라갔어요. 차를 멀찍이 세우고 지켜보니 혜린이 카페에 들어가 창민과 만나는 게 보였어요. 둘이 웃으며 손을 잡는 모습. 태성은 차 안에서 주먹을 쥐고 이를 갈았어요. 사진을 찍었지만 아직 대면할 용기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혜린에게 오늘 쇼핑 어땠어? 라고 물으니 그녀가 좋았어. 새 옷 샀어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성은 그 미소를 보며 속으로 울었어요. 어느 저녁 태성은 참지 못하고 창민을 불러냈어요. 술집에서 만나자 창민이 웃으며 들어왔어요. 야, 오랜만. 무슨 일? 태성은 맥주를 들이키며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너랑 혜린 무슨 사이야? 창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 무슨 소리야? 태성은 블랙박스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설명이 돼? 창민이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 태성아. 그냥 실수였어라고 중얼거렸어요.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민의 멱살을 잡았어요. 실수? 내 아내잖아. 주위 사람들이 말렸지만 태성은 이미 눈물이 흘렀어요.
창민이 도망치듯 나가고 태성은 혼자 앉아 울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혜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민한테 들었어? 왜 그래? 태성은 문을 쾅 닫으며 들었어? 그럼 인정하는 거야? 혜린이 울며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아니야. 그냥 외로웠어라고 했어요. 태성은 그 말을 듣고 벽에 주먹을 날렸어요. 손이 피를 흘렸지만 가슴의 아픔이 더 컸어요. 그날 밤 부부는 별개의 방에서 잤어요. 태성은 천장을 보며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배신의 증거가 너무 선명했어요. 며칠 후 태성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며 혜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었지만 태성은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어요. 집에서 혜린과 마주칠 때마다 차가운 시선만 주고받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혜린이 애원했지만 태성은 늦었어라고만 했어요. 의심이 증거로 변한 순간 그들의 결혼은 끝나가고 있었어요. 태성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후 서랍에 이혼 서류를 넣어두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혜린에게 보여줄 수 없었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지금 있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법정에서 약할 수 있었어요. 태성은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더 확실한 걸 모아야 해. 이 배신을 그냥 넘길 수 없어. 그날 밤 혜린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물으며 웃었지만 태성은 아무거나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미소가 이제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혜린의 일정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평일에 회사에 가고 저녁에 돌아오는 패턴이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수요일 오후에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매주 그 시간에 운동 간다거나 쇼핑 갈게라고 하며 이 시간 반 정도 나가곤 했어요. 태성은 노트에 그 시간을 적었어요. 지난주 수요일, 그 전주 수요일 모두 똑같았어요.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태성은 회사에서 동료에게 요즘 수요일 오후에 일이 줄었어 라고 물었지만 속으로는 혜린의 일정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 주 수요일이 다가왔어요. 태성은 아침에 회사에 전화해서 오후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반차 낼게요 라고 했어요. 혜린이 출근한 후 태성은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그녀의 차가 출발하는 걸 보고 재빨리 택시를 잡았어요.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너무 붙지 말고요. 택시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린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태성은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쐬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정말 그럴까? 설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혜린의 차가 한적한 길로 들어서더니 나무로 둘러싸인 건물 앞에 멈췄어요. 무인 호텔이었어요. 간판이 작고 주차장이 울타리로 가려져 있어서 외부 시선이 차단된 곳이었어요. 태성은 택시를 멀찍이 세우고 나무 뒤에 숨어 지켜봤어요. 혜린이 차에서 내려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오빠, 나왔어. 203호 맞지? 알았어, 곧 들어갈게. 태성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어요. 오빠, 심장이 터질 듯 했어요. 혜린이 호텔로 들어가자 곧 모퉁이에서 남자가 나타났어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채였지만 그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모두 창민이었어요. 태성은 멀리서 사진을 찍었어요. 창민이 호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보며 태성은 나무에 기대서 숨을 골랐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삼켰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성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이걸로 충분할까? 아니, 더 확실한 게 필요했어요. 회사 후배 준호를 떠올렸어요. 준호는 과거에 사설 탐정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태성은 망설였지만 결국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호야, 급한 일로 도와줄 수 있어? 비밀 지켜줄 수 있지? 준호가 바로 답했어요. 형, 무슨 일인데요? 만나서 얘기해요. 그날 저녁, 태성은 준호를 만나러 갔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내 아내가 바람 피는 것 같아. 증거 좀 모아줄 수 있어?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형, 진짜요? 알았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태성은 창민의 이름, 호텔 위치, 수요일 패턴을 모두 털어놨어요. 말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준호의 첫 보고가 왔어요. 태성은 회사 화장실에서 몰래 읽었어요. 형, 확인됐어요. 4번 만남. 2번은 그 무인 호텔, 2번은 한옥 펜션에서요. 태성은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사진 첨부가 있었어요. 혜린과 창민이 한옥 마당에서 손을 잡고 웃는 모습. 또 다른 사진은 호텔 주차장에서 차에 타는 장면. 태성은 이를 갈았어요. 4번이나.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펜션 주인의 증언이었어요. 준호가 적어놨어요. 주인 아저씨가 말하길 그 부부분들 참 행복해 보이셨어요. 한옥 사진 많이 찍고 가셨어요. 다음에 또 오라고 했어요. 태성은 그 부부라는 단어를 보고 핸드폰을 던질 뻔했어요. 부부? 내가 남편인데. 분노가 치밀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아내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조사를 하면서 태성은 창민의 여자친구 유나영을 떠올렸어요. 창민이 오래 사귀는 여자친구라고 들었어요. 태성은 페이스북을 뒤져 나영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태성입니다. 창민 친구예요. 중요한 일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나영이 다음날 답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카페에서 뵐까요? 태성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약속을 잡았어요. 그날 오후 동네 카페에서 나영을 만났어요. 그녀는 예쁜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보였어요. 태성은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서 물었어요. 창민 요즘 어때요? 바빠 보이던데. 나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네, 요즘 자꾸 핸드폰 숨기고 외출이 잦아요. 저도 의심돼요. 태성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실은 제 아내와 창민이 만나는 것 같아요. 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증거 있어요? 태성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나영이 핸드폰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런. 저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여기 봐요. 그녀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혜린과 창민이 태성 집 근처 공원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이 사진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창민차 GPS 기록요. 나영이 앱을 열어 보여줬어요. 수요일마다 같은 무인 호텔 위치가 반복됐어요. 태성은 그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우리 둘이 피해자예요. 나영이 울며 창민한테 물어볼게요. 미안해요. 오빠라고 했어요. 태성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이겨내요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태성은 집에 돌아와 혜린을 봤어요. 그녀는 TV를 보며 오늘 늦었네 라고 했지만 태성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에서 모은 증거 파일을 꺼내 정리했어요. 사진, 보고서, GPS 기록.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태성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배신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다음 주 수요일, 태성은 다시 따라갔어요. 이번에는 준호와 함께. 그들은 호텔 근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혜린의 차가 도착하고 창민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준호가 카메라로 찍었어요. 형, 이걸로 충분해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성은 창밖을 보며 결심했어요. 이제 대면할 때가 됐어요. 그 주말, 태성은 혜린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게 다 뭐야? 네가 부정할 수 있겠어? 혜린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어떻게 알았어? 태성은 소리를 질렀어요. 알았어? 네가 내 친구랑. 혜린이 울며 그냥 순간의 실수였어. 용서해줘라고 했지만 태성은 실수? 4번이나 라고 대꾸했어요. 집안이 소란스러웠어요. 이웃이 문을 두드릴 정도였어요. 태성은 나영과 다시 연락했어요. 창민이랑 얘기했어? 나도 혜린한테 다 말했어. 나영이네. 헤어졌어요. 그 새끼 인정했어요 라고 했어요. 태성은 그 말을 듣고 안도와 분노가 섞였어요. 이제 끝이었다. 며칠 후 태성은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어요. 이혼 진행해주세요. 변호사가 좋아요. 이걸로 강력해요 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혜린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나 갈게. 미안해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태성은 문을 열어주며 잘 가라고만 했어요. 문이 닫히자 태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확인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랐어요. 태성은 혜린의 짐을 챙겨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문을 닫았어요. 집안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증거는 많았지만 더 확실한 무기가 필요했어요. 법정에서 이기려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말해야 했어요. 태성은 핸드폰을 들고 나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영 씨, 우리 같이 계획 세워요. 그 새끼들 다시 만날 거예요. 나영의 답이 바로 왔어요. 네, 오빠. 나도 준비됐어요. 그날 저녁 태성은 나영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나영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커피를 저으며 앉아 있었어요. 창민이 요즘 수요일마다 한옥 펜션 간대요. GPS로 봤어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거기서 잡아요. 미리 방을 예약할게요. 그들은 세부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태성은 지인 이름을 빌려 펜션방을 예약했어요. 내 이름 쓰면 의심할 수 있어요. 나영이 동의했어요. 좋아요. 그리고 듣는 장치요? 제가 알아볼게요. 태성은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태성은 전자상가에 들렀어요. 작은 블루투스 녹음기와 벽시계 모양의 숨긴 카메라를 샀어요. 이게 잘 작동하나요? 점원이 웃으며 네, 완벽해요. 소리 선명하고 배터리 오래 가요라고 했어요. 태성은 집에 돌아와 장치를 테스트했어요. 녹음 버튼을 누르니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걸로 돼. 그는 펜션에 미리 가서 방에 설치할 계획을 세웠어요. 펜션 주인에게 친구가 올 건데
미리 방 좀 봐도 돼요? 라고 전화했어요. 주인이 네, 오세요라고 하자 태성은 바로 차를 몰았어요. 펜션에 도착하니 한옥 특유의 나무 냄새가 났어요. 태성은 예약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벽에 시계를 걸고 침대 옆 탁자에 녹음기를 숨겼어요. 블루투스 연결을 확인하니 핸드폰으로 실시간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성은 방을 나서며 주인에게 감사해요라고 인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성은 가슴이 떨렸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혜리는 아직 집에 남아 있었지만 별말 없이 지냈어요. 태성은 그녀를 피하며 회사 일에 집중하려 애썼어요. 수요일이 됐어요. 태성은 회사에서 일찍 나와 차에 앉아 기다렸어요. 핸드폰 앱을 열어두고 펜션 근처 주차장에서 대기했어요. 오후 3시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문 열리는 소리, 발소리. 혜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와, 여기 예쁘네. 오랜만이야. 태성은 숨을 죽였어요. 곧 창민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오늘은 천천히 즐기자. 시간 많아? 혜린이 웃으며 당연하지. 집에서 별 일 없어라고 했어요. 태성은 그 웃음소리를 듣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집에서 들었던 피곤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밝고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그들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창민이 집에서는 어때? 여전히 부부처럼 지내? 라고 물었어요. 혜린이 한숨을 쉬며 아니, 그건 끝났어. 이제 그냥 룸메이트 같아. 섹스? 없어. 그냥 참고 사는 거지라고 대답했어요. 태성은 차 안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룸메이트. 우리가? 눈물이 흘렀지만 닦아내고 계속 들었어요. 창민이 잘 됐네. 그럼 우리 더 자주 만나자라고 하자. 혜린이 그럴까? 그런데 요즘 조심해야 해. 지난번 영수증 때문에 거의 걸릴 뻔했어라고 했어요. 태성은 그 말을 듣고 이를 갈았어요. 혜린이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이혼할까봐. 태성은 착하고 순진해서 증거 없으면 안 믿을 거야. 이혼하면 재산 반은 내 거잖아. 법이 그렇대. 창민이 웃으며 맞아. 네가 잘 유도했어. 그 녀석은 절대 먼저 들추지 않을 타입이야라고 했어요. 태성은 그 대화를 모두 녹음하며 몸이 떨렸어요. 유도? 나를 배신감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들은 그 후로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키스 소리, 옷 벗는 소리. 태성은 앱을 끄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에 도착해서 녹음 파일을 컴퓨터에 백업했어요. 여러 번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모든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나영에게 파일을 공유했어요. 이거 들어봐요. 나영이 듣고 울며 이런 개자식들.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태성이 대면할게요. 법대로라고 했어요. 그날 밤 태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혜린이 돌아와 오늘 늦었네 라고 했지만 태성은 피곤해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니 펜션에서 들은 웃음이 떠올랐어요. 이 여자가. 태성은 이를 악물었어요. 며칠 후 태성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혜린에게 오늘 저녁에 동료 모임 있어. 같이 갈래? 라고 했어요. 혜린이 응? 나 왜? 라고 하자 그냥 재미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창민에게는 야, 오랜만에 맥주나 한잔하자. 한옥 카페에서 칠시라고 메시지 보냈어요. 창민이 좋아, 갈게라고 답했어요. 태성은 카페를 미리 예약했어요. 한옥 스타일의 조용한 곳, 사람 적은 구석 자리를 잡았어요. 6시 반에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7시에 혜린이 먼저 들어왔어요. 여기야? 그녀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태성은 앉으라고 했어요. 몇 분 후 문이 열리고 창민이 들어왔어요. 창민이 혜린을 보고 멈칫했어요. 어? 혜린이 왜? 혜린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그들은 서로를 보며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둘 다 앉아.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창민이 태성아, 이게 무슨 템이라고 하자. 태성은 USB를 테이블에 툭 놓았어요. 작은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혜린이 먼저 말했어요. 잠깐, 오해야. 우리 그냥 감정이 생겨서 몇 번 만난 것뿐이야. 태성은 그녀를 노려보며 오해? 내가 다 들었어. 펜션에서 한 말, 호텔에서 한 말, 재산 나눌 계획까지. 창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태성아. 실수였어. 혜린이 울며 나 외로웠어. 집에서 네가 바빠서 라고 했어요. 태성은 차갑게 웃었어요. 외로워? 그게 친구랑 자는 핑계가 돼? 선택이었어. 사고가 아니야. 그는 USB를 가리키며 여기 다 있어. 용서? 없어? 내 인생 낭비하지 마. 법대로 할게. 그들은 더 말하려 했지만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끝났어. 카페를 나서며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증거 다 모았어요. 진행해주세요. 변호사가 좋아요.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하고 이혼 소송 걸어요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혜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성아, 제발. 그녀가 애원했지만 태성은 나가라고 했어요. 다음 날 태성은 사무실의 모든 파일을 가져갔어요.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탐정 보고서, 펜션 주인 증언, 녹음 파일. 변호사가 이걸로 이겨요 라고 했어요.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혜린은 불륜을 인정했지만 감정적 실수라고 변명했어요. 태성은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재판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창민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그는 회사에서 잘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됐어요. 야, 어떻게 태성 아내를. 소문이 퍼졌어요. 태성의 부모님은 충격받았지만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들이 나빠라고 위로했어요. 어머니가 안아주며 새로 시작해라고 했어요. 몇 달 후 이혼 판결이 났어요. 태성은 재산 대부분을 지켰고 정신적 보상을 받았어요. 혜리는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어요. 창민은 나영과 헤어진 후 다른 도시로 이사했어요. 태성은 혼자 사는 집에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꼈어요.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믿음은 죄가 아니야. 배신이 선택이었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다시 습관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침 산책, 회사 일, 새로운 친구 모임. 어느 날 카페에서 웃는 여자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태성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새 시작이 시작됐어요.